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연방상원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원정 출산 금지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지난 18일 LA 한인타운 마당몰을 방문해 한인 단체장들과 티타임을 갖고 한인 사회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내에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준에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이 연간 평균 소득의 25%를 아이를 맡기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지만 치솟는 데이케어 비용에 한인 직장인 부모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바닥을 치고 반등 흐름을 타고 있지만 회복세는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이 전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내정 간섭 공개 비판을 놓고 일각에서 인종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20일 이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여야는 4.15 총선 공천 채비를 서두르면서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강하게 대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원정 출산 금지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원정 출산으로 인한 국가 안보와 법률 집행, 치안 문제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원정 출산이 사업화하면서 범죄까지 개입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에서 출생 시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종료하겠다고 공개 언급해왔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행정부로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토록 하는 수정헌법 14조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첫 척도가 될 것이라고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또 비자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지난 18일 LA 한인타운의 마당몰을 방문해서 한인단체장들과 티타임을 갖고 한인사회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 합류한 유력 대선 주자의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토요일인 18일 LA 한인타운 마당몰을 방문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유가와 웨스턴 마당몰 내 파리바게트를 방문한 블룸버그 후보는 KYCC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와 가주 아시아태평양 아메리칸 위원회 허지희 재무위원 등을 비롯한 아시안 단체장들과 함께 간단한 티타임을 가지며 한인 커뮤니티의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당선이 된다면 다카 수혜자, 특히 한인들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그거는 굉장히 심플하다. 그분들에게 이제 미국 시민권을 취직할 수 있는 그런 패스를 제공하겠다. 그러면서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이제 당선이 된다면 그렇게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특히 아시안 커뮤니티에게 이제 그동안은 이제 스팟라이트이 많이 없었다는 건 인정을 했고 본인이 이제 백악관에 들어간다면 아시안 커뮤니티 그리고 특히 뭐 보좌관들이나 여러 이제 펀딩을 좀 이제 포커스를 해서 아시안 커뮤니티도 함께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인들의 주요 현안인 이민, 노동시장, 비즈니스 성장, 다문화, 그리고 국제 문제 등이 거론됐습니다. AAPI의 Korean American 이슈를 잘 아시고 계시고 또 그 캠페인 팀들이 그 AAPI의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높으신 분들하고 유능하신 분들이 지금 도와드리고 계세요. 또 이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겁을 안 내시고 24시간 동안 일을 하시겠다고 7일 24시간 동안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고 허 씨는 블룸버그 후보가 자수성가한 사업가이니만큼 영세업자들이 주를 이루는 한인 비즈니스 관련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무척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마당몰은 마이클 블룸버그 후보를 보려는 한인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지난 6일 LA 다운타운에 마련한 가주 선거 캠페인 본부를 전격 공개한 블룸버그 후보는 가주 주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K타운 방문은 지난 2014년부터 꾸준한 투표 참여율 향상을 보이는 아시아 태평양계, 특히 최근 두드러진 정치력 신장을 보이는 한인 유권자들의 표밭을 다지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또 흑인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19일 오클라호마주 북동부 도시인 털사의 한 흑인 교회를 방문해서 흑인 100만 명이 새로 주택을 보유하고 10만 명이 기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최빈곤 지역 100곳에 7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빈곤 지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흑인 소유 은행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리고 차별 축소와 연계한 연방정부 주택자금 운영 등을 제안했습니다. 가준에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이 연간 평균 소득의 25%를 아이를 맡기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지만 치솟는 데이케어 비용에 한인 직장인 부모의 부담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이자 생후 14개월 아이를 둔 엄마인 김모 씨. 육아휴직을 쓰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게 된 김모 씨는 낮 시간 동안 아이를 봐줄 데이케어 기관 혹은 유모를 찾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는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봐주고 있지만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매번 아이를 맡아줄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베드 한 달 렌트비와 버금가는 너무 비싼 데이케어 비용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큽니다. 어린 두 아이의 엄마인 이모 씨는 얼마 전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직장에서 버는 수입으로 어린 자녀 2명의 데이케어 비용을 제하고 나면 오히려 손해라 집에 있으면서 아이 2명을 직접 돌보는 것이 차라리 낫기 때문입니다. UC 버클리 보육 고용연구센터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생후 12개월에서 48개월 아이를 가진 가족은 연간 수입의 25%를 데이케어 비용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령 만 4세 아이를 가준의 데이케어 기관에 풀타임으로 맡길 경우 연간 평균 11,200달러에서 16,500달러가 데이케어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건강재단 키즈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LA 카운티와 OC의 데이케어 비용은 연간 평균 15,200달러 상당이며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연간 평균 12,900달러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정은 유모를 고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씨는 한인 유모를 수소문해봤지만 시간당 평균 20달러, 많게는 35달러까지 부르고 있는 현실이라 시간당 평균 20달러씩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평일에만 고용한다 하더라도 김 씨는 한 달에 약 3,200달러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고 직장으로 나오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가주 당국은 지난해 저소득층 부모 한정 현금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법안 SB 321과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프리스쿨 자리를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확대하는 법안 AB 123 등을 통과시키는 등 보육 관련 정책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 사이에 낀 중저소층 서민들은 수혜층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입니다. 평균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지만 치솟는 데이케어 값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 직장인 부모들을 위해 다양한 데이케어 비용 보조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상원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탄핵 심판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주재한 가운데 하원소추위원은 검사 역할을 맡고 상원의원은 대심원으로 활동해 유무죄 판단을 내립니다. 헌법상 탄핵 소추와 심판 과정은 형사법상 기소, 재판 과정과 유사합니다. 중부 미주리주와 캔사스주 경계에 있는 캔사스시티 한 술집에서 지난 19일 밤 캔사스시티 연고의 풋볼팀인 치프스의 슈퍼볼 진출을 축하하는 파티 도중 총격 사건이 벌어져서 2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손바닥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 신용카드 정보를 연동해 손바닥 인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단말기를 개발 중으로 최초 결제 때 신용카드 정보와 손바닥 이미지가 단말기에 저장되면 이후에는 손바닥 스캔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기기가 상용화되면 지갑이나 스마트폰 없이 맨손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일상이 가능해집니다. 결제의 편의성 덕분에 오프라인 결제업계의 지각 변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고용 호조 속에서도 비서직 일자리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정보기술 발전과 업무 환경 변화로 비서직의 역할이 줄어든 결과로 풀이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00년까지는 비서와 행정보좌 관련 일자리가 400만 개에 달했지만 그 이후 40%가량 급감했습니다. 영국 왕실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해리 왕자 부부가 올 봄부터 왕실 직책과 재정 지원 혜택을 공식적으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메건 마클 왕자비는 최근 디즈니와 계약을 맺는 등 이미 연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운영 부담을 견디지 못한 뉴욕시 식당들이 연이어 폐점하면서 뉴욕시 식당과 호텔 등의 일자리 수가 지난 3년간 약 5%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요식업계 업주들의 부담은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주로 운영했던 스포츠바와 아이리시 레스토랑에서 두드러집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16일 애나폴리스에 있는 주지사 관제에 한인 등 200여 명의 아태계 인사들을 초청해 설날을 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무실에 2년간 화살과 총을 쏘며 위협한 남성이 $130만 손해배상 지불을 선고받았습니다. 산마테오 카운티 배심원단은 전 여자친구의 법률사무소 유리창을 향해 2년간 화살과 총을 쏘며 위협한 남성에게 $130만 손해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는 서점인 반스앤노블이 18일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지점의 폐점으로 이제 시애틀 다운타운에는 일반 서점이 한 곳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최여은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내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는 20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여성이 우한 폐렴에 감염됐다고 밝히고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우한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의 검역을 강화하고 공항에서 주의 안내문 통보를 확대하는 데 이어 중국과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환자 감시체계 강화, 의심 사례 진단 검사 등 비상 대응 체계를 24시간 확대 가동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사회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시도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접촉자에 대한 보건소 능동 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 경찰청과 법무부 등은 관련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확진자와의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항공사나 여행업계 등 민간과의 협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의 경우 제외 공간을 통해 현재 체류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한국에서 외국 국적 환자가 발생할 경우 주한 외국 대사관과의 소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내정 간섭 공개 비판을 놓고 일각에서 인종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우선 주재국 대사가 내정 간섭에 가까울 정도의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해리스 대사를 재차 비판했습니다. 앞서 해리스 대사는 지난 16일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 개별 관광을 놓고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며 북한 개별 관광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남북 협력 싸움 추진 구상에 견제성 발언을 해 여권의 공개 비판을 낳은 바 있습니다. 이어 홍 수석 대변인은 일부 언론이나 해리스 대사의 트위터에도 나온 것처럼 해리스 대사의 행동에 대해 마치 그가 일본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적 비판을 한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강점기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코수염 논란 등으로 일본계 미국인인 해리스 대사가 한국에서 인종차별이 섞인 비판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홍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인종차별주의나 민족, 종교에 따른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런 측면에서 해리스 대사에게 권하고 싶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에게 사과해달라고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원주민 혈통을 내세우는 민주당 대선 주자 워런 상원 의원을 포카혼타스라고 부르며 비하해온 것을 지적하며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권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검찰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심재철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 간부로부터 조국 변호사냐라고 항의받은 이를 검찰 개혁에 대한 사실상의 항명으로 간주하고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결국 정권 수사 방해용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한 상가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대검 반부패, 강력부 선후배 검사들 사이에 갈등이 표출됐으며 이 과정에서 양석조 반부패 강력부 선임 연구관이 심재철 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 등으로 항의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대응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이를 공직기강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엄중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불만이 사실상의 항명 사태로 이어졌다고 보고 이런 사태를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주말 한 대검 간부가 상관 면전에 주사에 가까운 추태로 모욕하는 행패를 부렸다면서 이런 공직기강 문란 행위의 이면에는 검찰 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 의도가 드러난다고 말해 사실상 항명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결과적으로 정권 수사 방해로 이어졌다면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정치검사로 채워진 대검 신임 간부가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인 심재철 부장은 법원도 재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이 정권 범죄 은폐용이고 수사 방해용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한국당은 심 부장의 권력 농단에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조만간 진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주시하겠다며 수사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